네, 그래서 이번에는 코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선 맨 위에 제가 텐서플로우 임포트를 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부터는 이제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실습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것은 아주 쉽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매번 텐서플로우를 치기 귀찮아서 import tensorflow as tf라고 줬는데요. 대개 이런 식으로 약자를 많이 줄여서 쓰니까 여러분들도 import tensorflow as tf라고 쓰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래서 tf.keras.dataset.mlist.loaddata 이 명령어를 그냥 치시기만 하면은 치고 실행을 시키시면 이 텐서플로우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엠리스트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고 여러분들의 하드디스크 임시 저장소에 어딘가에는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은 만약에 임시 저장소에 여전히 이 엠리스트 데이터가 남아있으면 그걸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실행부터는 굳이 다시 다운로드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좀 더 빠르게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옆에 제가 X트레인, Y트레인, 그리고 X테스트, Y테스트로 이렇게 나눠서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로드 데이터를 실행시키면 총 두 가지의 아웃풋이 나오는데요. 그 두 가지 아웃풋에서는 각각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X는 데이터, 이미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Y는 레이블 값, 그러니까 정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학습 전용 데이터인 트레이닝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테스트 전용 데이터인 테스트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만 실행시켜보고 제가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텐서플로우로 임포트를 시켜주고요. 위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tf.keras.dataset mlist load data를 실행시켜 볼게요. 저는 이미 이전에 다운로드를 받아놨기 때문에 아무런 창이 안 뜨고 바로 즉시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실행시켰다면 mlist 데이터를 다운로드 중이다라는 메시지가 보이실 겁니다. 우선 이미지 데이터, 트레이닝 이미지 데이터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x트레인을 그냥 치면 많은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리고 이 x트레인, y트레인, x테스트, y테스트는 전부 numpy 어레이로 불러지기 때문에 그냥 numpy 어레이 다루듯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umpy에서 알아서 중간중간 데이터를 생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0만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dtype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현재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어레이의 데이터 타입을 알려주는 건데 uint8이라는 거는 unsigned int 8비트 짜리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unsigned라는 말은 음수값, 마이너스 값이 없는 양수만 존재하는 숫자를 의미를 하고 인티저는 소수점이 없는 말 그대로 인티저 숫자이죠. 그리고 8은 8비트.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미지는 0에서 255만 존재하게 되니까요. 이 데이터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numpy 어레이는 참고로 numpy 어레이 변수값 .shape을 치시면 해당 numpy 어레이의 어떤 모양을 직접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모양, shape이잖아요. 치면 지금 6만, 28, 28이 들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6만이라는 것은 결국엔 이미지의 개수, 다시 말해서 트레이닝 학습 데이터에는 6만 장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이 이미지는 28 x 28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레이블 값, 그러니까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y트레인을 한번 제가 치면 이렇게 5, 0, 4, 5, 6, 8 이런 숫자, 단순 숫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5라는 숫자, 그러니까 이건 y트레인의 첫 번째 데이터일 거예요. 네, 5라는 숫자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이 첫 번째에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x트레인의 0번은 5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 라고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y트레인에 1을 쳐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x트레인의 1번째 이미지는 0이라는 숫자를 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볼게요. 제가 위에 코드는 적혀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엠리스트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matplot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할 거고요. 그래서 plt.imshow xtrain의 0번째 이미지를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5라는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확인했듯이 ytrain 0의 실제 값을 보면 5라는 숫자가 제대로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만 더 볼게요. 아까 전에 봤듯이 xtrain의 1번째 값이 0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지 정말로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괜히 의심하고 싶으니까요. 자, plt show를 하면 네, 아까 전에 본 ytrain의 1번째 값 그대로 0이라는 이미지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ytrain 1, 네, 여기는 숫자가 나오죠. 지금 두 장의 이미지를 봤는데 이러한 식으로 학습 데이터가 6만 개가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미지 데이터는 말 그대로 이미지니까 6만 장 이미지가 있고 28 x 28이 있고 y트레인은 그냥 정답 0에서 9까지의 그냥 숫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6만 개의 그냥 벡터 값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도 똑같은 형식이겠죠. xtest.shape을 해보면 학습 데이터는 6만 장,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10,000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학습 데이터로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학습된 어떤 모델 또는 네트워크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테스트 데이터에서 잘 동작을 하는지 검증을 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x테스트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0번째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테스트 데이터에 0번째 이미지는 7번이 들어가 있네요. 실제 정답도 7번이라고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7번이라고 나오네요. 하나만 더 볼까요? 1번째 데이터는 2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2번 이미지가 존재하겠죠? 정말로 그런지 저는 의심이 많으니까 확인해 볼게요. 네, 2번 숫자가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썩 그렇게 잘 그린 2는 아니네요. 제가 낱말할 처지는 아니지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미지 데이터를 일렬로 쭉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바로 이 코드입니다. 이건 numpy 어레이이기 때문에 reshape이라는 함수를 numpy 어레이에서 직접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1은 가장 첫 번째의 차원은 몇 장이 되든 상관없이 이 첫 번째 차원의 이후에 있는 디멘전에 의해서 알아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28x28이었기 때문에 28 곱하기 28로 reshape를 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28 곱하기 28을 하면 784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다시 x트레인의 쉐입을 보면 6만 곱하기, 그러니까 6만 x, 28x, 28x 어떤 모양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앞에 건 신경 쓰지 않고 뒤에, 그러니까 28x28을 784로 변형을 한 뒤에 이거에 따라서 앞에 거는 알아서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이 reshape을 6만으로 변경해도 똑같습니다. 이걸 그냥 매번 내가 이게 6만 장이 있는지 뭐 3만 장이 있는지 확인하기가 번거로우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xtrain.reshape 위에 있는 명령을 그대로 쳐볼게요. 28x28 또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서 784라고 직접 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래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죠. .shape을 다시 한번 쳐볼게요. 아까 전에는 6만에 28x28로 나왔지만 지금은 6만 by 784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렸던 flatten 또는 reshape의 과정을 거친 거죠.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고요. 이 코드를 한번 그대로 복사를 해서 shape을 확인해 볼게요. 예, 마찬가지로 만 by 784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코드를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밑에다가 코드를 입력함으로써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네, 트레인 이미지가 전부 이제 일렬로 연결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미지라고 말하기가 조금 모호하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의 최소값, 최대값을 확인을 해보면 255, 그 최소값은 0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0에서 1 사이로 값을 변경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코드를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255로 나눠줍니다. 트레이닝 이미지와 테스트 이미지 둘 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xtrain.min 값 최소값을 보고 xtrain.max 값 최대값을 확인해 보면 0에서 1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테스트 값의 최대값, 최소값 확인해 보면 역시 0에서 1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어요. 아직 이걸 그대로 뉴럴 네트워크에 넣을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y값, 다시 말해서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 확인을 해보면 그냥 일반적인 숫자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전에 아웃풋 레이어에는 총 10개의 뉴런이 존재해서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이 나오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정답 y는 그냥 0에서 9라는 어떠한 숫자가 되어 있죠.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10개의 뉴런 값과 동일하도록 변경을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정답이 3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한다면요, 이것을 10개의 어레이 값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값은 000, 1, 000000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뉴런의 출력값과 동일한 디멘전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실제로 이 네트워크에게 지금 정답은 00010000이니까 너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동일한 아웃풋을 내도록 학습을 해라 라고 시켜줄 수가 있게 되겠죠. 다행히도 텐서플로우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자동으로 시켜주는 함수가 존재를 해요. 그게 바로 tf.keras.utils.toCategorical 이라는 명령어인데요. 제가 이걸 한번 직접 이 콘솔에다가 입력을 해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너무 ytrain을 한 번에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한 3개만 해볼게요. 자, 우선 ytrain의 앞에서의 3개를 값을 확인해 보면 504라는 정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tf.utils.toCategorical 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똑같이 ytrain 0에서부터 3까지, 그러니까 앞에서 3개의 데이터를 보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넣어주면 504라는 숫자가 00001 지금 이게 5개밖에 안 나오는데, 왜냐면은 최대값이 5라서 그래요. 이걸 제가 좀 맞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체 데이터를 할 때는 이걸 수동으로 맞춰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일부 데이터만 할 때는 좀 수동으로 내가 전체에 분류하고 싶은 클래스는 10개이다 라고 좀 지정을 해줘야 돼요. 물론 이건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학습 데이터의 정답을 맨 앞에서 3개의 데이터만 봤을 때 504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5라는 이미지, 0이라는 이미지, 4라는 이미지인데, 이것을 뉴럴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경을 해주는 명령어가 제가 방금 명령어를 친 toCategorical 이라는 명령어이고요. 그래서 5란 숫자가 지금 0, 0, 0, 0, 0, 1 이란 숫자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다시 확인해 보면 0, 1, 2, 3, 4, 5 번째의 값이 1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0 이란 숫자는 1, 0, 0, 0, 0, 0, 0 다 0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맨 앞에 0번째 값을 제외하군요. 마찬가지로 4란 숫자도 0, 0, 0, 0, 1 나머지 또 0으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제 ytrain의 shape를 확인해 보면 지금은 6만, 정확히 말하면 6만 바이 1이 되겠죠. 6만 개의 데이터가 있을 뿐이지만 이 toCategorical 이라는 명령어를 적용하고 나면 6만 바이 1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적용을 해주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뉴럴 네트워크에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줄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미지 값은 값이 범위가 0에서 1이 될 테고요. 그리고 다시 일렬로 28 바이 28을 784로 변경을 해줬고요. 그라운드 트루스 값, 정답은 또는 레이블 값은 6만 개의 그냥 하나의 숫자들이 들어가 있던 것을 10개의 아웃풋 뉴런 중에 해당하는 숫자의 위치의 값만 1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만 바이 10이 됐겠죠.